안녕하세요. 화요일 마켓 브리핑 상승미수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심지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 블룸버그는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중국 투자 자본을 제한한다는 뉴스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핵심 내용은 미국의 연기금이 중국 본토의 주식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것과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두 가지가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S&P 500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올라오면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나온 뉴스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뉴스라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게 시장이 그나마 적게 반응했던 이유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일요일이죠. 월요일 새벽 블룸버그에서 또다시 뉴스를 냈는데요. US Treasury,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No Plan, Block Chinese Listing, 즉 중국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이 부분 폐지하는 그런 계획 없다. 그런데 at this time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의미죠. 그럼 나중에 언제든지 이걸 상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에요. 상당히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뉴스에 대해서 주말에 미국 언론들에서 많은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 분석 기사 CNBC와 블룸버그 주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제가 좀 끌어왔습니다. 먼저 CNBC 보도는요, 스티븐 로치, 과거 모건 스탠리 그 회장이었죠. 스티븐 로치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 투자 제한은 대재앙이다, 이런 기사를 뽑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고 경고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CNBC에선 월요일 밤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투자 제한을 한다는 얘기면, 만약에 한다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결국 CNBC는 큰일 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였고요. 블룸버그는 주요 인터뷰 기사를 좀 실어왔습니다. 제가 인터뷰 기사 월요일에 반도체 그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형편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직접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에드모야, 이 사람이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만 제가 밑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백악관의 새로운 카드로 본다. 한마디로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 연기금이 중국 증시 투자 제한을 받는다면 기술주에 대한 거대한 장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주,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면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대재앙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만약 미국과 중국의 10월 협상이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추진할 수도 있다. 즉 10월 10일부터 협상하기로 된 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 제한이 실제 실행된다면 중국의 보복은 당연하다. 물론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자본보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자본이 훨씬 크다.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 자본보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자본이 훨씬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협상에 쓰려는 전술인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 파악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가 비슷하죠. 이거 협상 전술 아니냐. 다만 실제로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의미죠. 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제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의 손실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이 안 된다. 투자자라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이게 실제 가능성이 있다면 월요일 한국 시간 월요일 밤부터 중국 주식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폭락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블룸버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0월 협상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카드로 시장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블룸버그나 CNBC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결국은 미국의 자본 제한이 이건 관세 분쟁을 넘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조치가 실제로 실행될 경우 왜 대재앙이 될 수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자본주의에서 큰 돈은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입니다. 한국의 경우만 보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보다 더 크다 얘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미국, 특히 글로벌 전체에서는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금융자본은 그게 산업자본이든 금융자본이든 자본은 항상 더 많은 수익을 탐합니다. 제가 돈의 감각책에서 이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자본의 중력의 법칙. 자본은 끝없이 수익을 탐한다. 이렇게 수익을 탐하는 자본이 원활한 흐름이 막혀버렸을 때 수익은 막혀버리겠죠. 즉 자본은 원활한 흐름을 보장받을 때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이걸 막아버린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뚫기 위해서 자본은 폭락, 시장의 폭락으로 정치 권력을 굴복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래 감정은 이성보다 강합니다. 금융시장 폭락으로 시장을 흔들면 정치인은 항상 자본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게 되면 자본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시장 폭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상승미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다 기억하고 암기하십니다. 자본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자본을 제한한다. 그러면 싸움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도저히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이런 자본 제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 미래를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가 앞에서 했던 말씀처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중국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도저히 얼마나 불확실성이 큰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항상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 투자 제한, 그러면 자본이 폭락하게 되고 모든 투자자는 안전한 자산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안전자산, 금, 미국 채권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버리게 되면 경제 위축이 불러옵니다. 왜? 경제는 거래가 활성화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 거래가 위축돼서 주식이 폭락하거나 거래가 급격하게 축소돼 버리면
사람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최우선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이 되죠.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이 되면 과거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수준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안전자산의 욕구. 이게 대공황 때 무슨 일로 우리가 배웠냐? 스무트홀리 관세법, 스무트홀리 타리프 액트라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평균 59%, 최대 400%에 이르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전 세계 교역량이 일시에 중단됐고, 교역량이 줄자 안전자산의 욕구, 금 확보 경쟁으로 교역량이 급속하게 감소해버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더 심화되고 소비시장, 금 확보, 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죠. 한국도 그 피해자 가운데 하나였죠. 즉 미국이 중국에 투자 제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오늘 현재 금 가격만 보면 온스당 현재 15달러가 빠져서 149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 가격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투자 제한, 중국 자본 투자 제한은 블러핑이 뭡니까? 뻥카죠. 개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바라본 금 가격이 보니까 오른쪽 세 개의 화살표 있죠? 헤드 앤 숄더 모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즉,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하락의 마지노선, 저항선은 빨간색 줄, 약 1430달러, 이 정도에서 1차 저항을 마치고 다시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기회를 엿볼 것으로 봅니다. 즉, 금 가격만 보면, 안전자산의 움직임만 보면 현재 투자 제한은 블러핑 같다. 블러핑이라고 시장이 확신한다면, 그렇죠, 미국의 주요 지수가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금리 이야기를 마치고 안녕하고 작별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CNBC 뉴스를 보니까요, 피터 나바로, 미국의 대중국 강경론자 중에 한 분이고 협상 대표죠. 커들로우 위원장과 함께 피터 나바로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US would restrict Chinese company, 그러니까 미국, 중국 회사들, 중국 자본 투자 제한은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10월 10일 미국과 중국의 협상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 뉴스 하나로 당분간 시장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월요일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주식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다음 주,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